이상하게 돈이 없을수록 신용카드가 더 자주 손에 잡히죠. 통장 잔액은 줄어드는데 쇼핑몰 장바구니는 늘어나 있고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잠깐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죠. 결제창이 닫히고 나면 남는 건 더 깊어진 허무함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잠재울 보상을 찾습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호를 통해서요. 도파민은 행복의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대의 물질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얻을 것 같을 때 터지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회가 그 기대를 쉴 틈 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켜고 알림창을 내리고 SNS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훑어봅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웃고 화나고 부러워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파민이 솟구쳤다가 식어갑니다. 그 순간마다 뇌는 이게 보상이다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단지 잠깐의 안정감만 느꼈을 뿐인데 뇌는 이미 다음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쇼핑몰의 할인 배너, 쿠폰 만료 알림, 지금 구매하면 무료 배송 같은 문구들이 뇌를 자극하죠. 그 순간 도파민이 다시 올라가고 우리는 그 기분을 기쁨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잊는 감정입니다. 이 구조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즉각적 보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미래보다 지금을 택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 합리적 판단보다 지금 당장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죠. 그게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충동 구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자주 소비를 합니다. 뇌는 자극을 보상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이 반복될수록 도파민의 기준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고 더 강한 소비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마음의 빈틈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극이 멈추는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이 다시 불안을 부릅니다. 그렇게 불안과 소비가 서로를 키우는 고리가 완성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강한 자극도 반복되면 뇌가 익숙해지고 처음의 설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빠른 배송, 더 화려한 상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같은 감정이 남습니다. 이게 다인가?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인 일들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옛날엔 사소한 것도 행복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된 뇌는 평범한 상태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불안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도파민의 기준선이 바닥을 치면 사람은 평온이 아니라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다 오히려 불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의 도파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쇼핑몰의 추천 알고리즘, SNS의 실시간 알림, 오늘만 50% 할인 같은 문구는 모두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클릭하는지, 어떤 색의 버튼을 누르는지, 몇 초 만에 떠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의 도파민을 설계하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누군가 설계한 회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소비한다고 믿으면서
시스템이 만든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반복이 우리의 사고력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도파민 기준선이 낮아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생각하기보다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의 방향은 언제나 보상을 향합니다. 결국 불안한 소비자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극을 쫓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잠깐의 쾌락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쌓이면서 점점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불안이 도파민을 자극하고 도파민이 다시 불안을 부르는 이 구조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의지로 소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도파민이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아직은 그 답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구조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소비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시작은 멈춤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지를, 왜 계속 채워야만 견딜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예전엔 즐겁던 일들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지친 신호입니다. 도파민의 기준선이 낮아졌다는 뜻이지요. 도파민은 우리 몸속의 파도와 같습니다. 기준이 높을 때는 작은 일에도 기쁨이 일고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너져 내리면 어떤 자극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상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뇌의 파도는 점점 잦아듭니다. 결국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의 첫걸음은 새로운 자극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줄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뇌가 숨을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그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짧지만 뇌에게는 커다란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쉰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자극입니다. 뇌는 쉬는 순간에도 정보를 처리합니다.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생각도 멈추고 자극도 멈춘 상태에서만 뇌는 도파민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비수면 휴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몸의 감각을 하나씩 인식하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도파민 회복에 큰 효과를 줍니다. 명상보다도 쉬운 멍 때리기, 그 짧은 10분이 뇌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은 도파민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그 몇 분의 영상이 하루의 회복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뇌는 빛과 소리의 자극이 사라져야 비로소 도파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화면을 멀리 두는 것, 그것이 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을 높이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뇌의 기준선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더 계산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사람의 판단은 짧아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에 집중하느라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핍사고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강해질수록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찾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을 줄여줄 무언가, 지금의 불안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무언가를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 잔액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소비를 늘립니다. 돈을 쓰면 마음이 잠시라도 가벼워지니까요. 하지만 그 잠깐의 안도감은 금세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생존 반응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할 때 뇌는 불안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빠른 보상으로 그 위협을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보다 즉각적인 쾌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내일 먹을 계획을 세우라 말하는 게 무의미한 것처럼 뇌는 언제나 지금의 당장의 허기를 먼저 채우려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장기적인 사고를 잃게 됩니다. 위험을 피하려 하기보다 불안을 피하려는 선택만 남습니다. 투자보다 대출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보다 변명을 앞세우며 변화보다 안정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란 대부분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 결핍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갇힌 상태입니다. 가난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함은 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맴돕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뇌가 생존 모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희망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라는 결론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가난은 세대보다 사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불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반복하는지, 왜 늘 같은 실수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생각의 틀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사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며칠 뒤 우리는 같은 말을 또 반복하죠. 할인 알림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 어느새 장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불안과 쾌락 사이의 고리를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원래 생존을 위한 경보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신호가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그 행동이 공부나 일일 수도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소비로 표현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사서 감정을 잠시라도 눌러놓으려 합니다. 이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파민의 파도는 금세 사라지고 남는 건 더 큰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뇌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우리는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의 루프입니다. 짧은 쾌락으로 긴 불안을 지우려는 싸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싸움이 이미 패배한 게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간의 쾌락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알림, 택배 도착 문자, 새로운 리뷰. 이 모든 게 다시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또 말하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뇌는 반복 속에서 학습합니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불안은 더 자주 올라오고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결국 기준선이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에도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이제는 여행이나 쇼핑, 심지어 성취감조차 잠시뿐인 자극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소비 중독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진정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에서 분비됩니다. 사기 전에는 설레지만 막상 받고 나면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돈을 벌어도 여전히 불안할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돈은 불안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불안을 가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더 비싼 물건, 더 큰 자극을 요구하죠. 이 루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이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광고, 끝없이 바뀌는 트렌드, 비교와 자극이 일상이 된 SNS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 불안이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고, 소비는 이제 치료처럼 포장된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돈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을 견디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이 루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감지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건 절약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불안하면 소비하라는 사회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막 알아차린 우리에게 이 싸움은 어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지배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파민이 만든 자극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달래려다 사고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점점 자극에 길들여지고 있죠. 비판적 사고가 사라지고 집단적 어리석음이 커져가는 이 시대. 우리는 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화는 사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